총선 과정까지는 뭐 친윤이라고 하는 색깔을 내기 위해서 엄청난 저는 총선 경쟁이 불을 보듯 뻔하게 일어날 거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결과에 따라 지역위원장 교체와 공천 구도 변화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얼마만큼 성과 있게 만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한 심판, 또 그 결과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택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심층 토론 오늘은 딱 1년 남은 22대 총선을 주제로 얘기 나눕니다. 두 분 어렵게 나오셨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총선이 1년 앞에 남았는데 아마 유권자들의 마음속에 조금 궁금한 게 우선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이제 그래 질문은 국민의힘이 주는 어떤 현재로서의 이미지가 친윤 전면 배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시는지 이런 점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친윤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저는 집권 여당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노무현 때는 친노, 문재인 때 친문, 박근혜 때 친박, 이명박 때 친이. 그러면 당연히 따라붙는 것이고요. 이것이 총선에 저는 이 프레임을 씌우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힘 구성원 누구라도 전심을 다해서 함께 노력했고 또 윤 대통령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성공이기 때문에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이것이 특별히 총선에 영향을 미치겠다 보기는 어렵고 다만 어떻게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안정시키고 또 우리 당이 하나가 되어서 국민들께 안정과 희망을 드릴지 그게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위기인 이 경제 앞으로도 돌파구를 찾기도 쉽지 않은데 이것을 국민들께 정확히 알리고 함께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외교 안보 상황 지금 북한 핵위협을 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미사일을 쏴대는 이런 형국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한 한미일 안보 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께 신뢰를 드리고 또 하나는 국민께 약속드린 3대 개혁,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시건을 또 희망과 신뢰를 줄 때에 내년 총선은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뭐 친노가 있었고 뭐 또 친박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친윤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정치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극복을 해야지 이전에 잘못된 거 있다고 이번에 잘못됐는데 고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다. 과거에도 그랬다. 이것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도 이제 검사 몇 명이 내려온다, 윤핵관 누가 내려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대통령과 가까운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과 가까운 분, 또 민심과 가까운 분, 그리고 실력과 능력 또는 미래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서 뭔가 좀 공천이 되면 이게 여야를 막론하고 부산 발전을 위해서 건강한 긴장이 건강한 경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대하여서는 방금 전에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총선에 영향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일정한 영향은 있긴 한데 근데 총선의 성격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를 경영하고 있는 집권 세력의 국정 운영 실적을 평가하는 중간 평가의 성격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권 세력을 평가하는 것이지
야당 대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총선은 국정 운영 성과, 국가 경영 능력에 대한 성과 이것을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영향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집권 세력의 어떤 중간 평가로서 이제 총선의 성격이 규정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집권 세력이 국가 경영을 잘했으면 국민들께서 힘을 실어 주실 것이고 국가 경영에 대해서 미흡한 것이 있다. 그러면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대표에 대한 평가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주가 되는 선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그렇게 간다면 내년 총선은 필패할 것 같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것이 정당 정치고 그것이 국민들께 보여지는 모습인데 민주당의 당 대표가 범죄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이 똘똘 뭉쳐서 방탄국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짜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또 하나는 이 범죄라는 게 이게 뇌물이나 또 배임 이런 것이 상당히 부패 범죄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하는 거 보면 결국은 부패 범죄를 비호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실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경기도를 떠나서 인천에 가서 국회의원이 되었고 되어서 또 당대표가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그다음에 작년 정기국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단 하루도 국회는 문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3.1절까지.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 이렇게 국회가 문을 열어놓고 민생을 챙기는 일을 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약속한 불체포 특권을 전혀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회에서 국회를 방탄막이로 해가지고 철저히 거기서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무슨 국민들이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저도 사실은 정치하면서 이런 정치는 하고 싶지 않다. 서로 민생을 돌보면서 잘하기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원내대변을 하면서 90%가 이재명 방탄 좀 그만하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 국민들을 정말 정치 불신, 정치 혐오를 부채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서둘러서 이재명 대표와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것이 그래도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첩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선거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어떤 평가? 네. 지금 현재 집권 세력이 국정의 성과를 제대로 내고 있는지 국가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선거입니다. 잘했으면 지지를 보내드리는 것이고 못했으면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 대표가 무슨 국정 운영에 권한이 있습니까? 국정 운영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국가 경영,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있는 것입니다. 선거는 평가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짧게 한 30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정권 교체를 했다고 하지만 절반입니다. 169석 거대 야당으로 껌껌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은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볼 때 이 체제로 그대로 가다가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께 약속한 거 하나도 지키지 못하겠구나. 그것에 대한 평가가 저는 같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남탓하면 안 됩니다. 집권 여당은 네. 하나에서부터 당연히 열까지 우리가 책임지겠다라는 그것도 것이지 해야죠. 집권 여당이 야당 탓한다든지 언론 탓을 한다든지 전 정부 탓을 한다든지 과거 탓을 한다든지 그럴 거면 집권을 안 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방탄은 집권 현재 세력, 진행형입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말씀을 네, 드리고 네, 있는 시간이기 네.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집권 세력은 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집권 세력이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와 또 책임이다. 이 말씀을 아울러서 네. 드리도록 그건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국회의원 정수를 줄인다는 얘기 또 합구, 분구 얘기가 나오는데 전반적인 얘기를 좀 같이 해주시죠. 부산의 정치력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지금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부산의 18개 의석을 16개로 줄여라라는 이제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안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부산의 정치력이 후퇴를 하는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부산의 국회의원들이 좀 정치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부산의 18개 의석을 일단 지키는 것이 부산 정치권의 과제입니다. 그래야 어떤 부산의 이익을 대변하고 또는 부산의 이해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부산의 18개 의석을 지키는데 저희들이 여야를 네네. 뛰어넘어서 정치력을 좀 다 모아내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보태면 정말 공감합니다. 그리고 전재수 의원님께서 정기특위 간사시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정말 잘해 주시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같이 힘을 모으겠습니다. 다만 인구가 감소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전체의 문제지 수도권 지방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기에는 수도권 더 과밀 우려가 있고 그럼 수도권이 비대화되고 수도권 의석수가 늘어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의원 정수 감축까지 같이 논의된다면 전국적으로 감소는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현재 정수를 유지한 채 지방만 줄인다. 그걸 납득할 지방 유권자는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대한민국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해서 인구 감소 중입니다. 정수를 감소하는 것과 비례해서 줄이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대로 둔 채 지방 인구수 줄었다고 의원 정수 줄이는 것은 반대합니다. 부산 세계 박람회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유치하는데 힘을 모읍시다, 여러분. 2030 엑스포도 저희들도 노력하고 또 여당도 힘을 함께해서 부산을 위해서 국가 전체의 목표를 위해서 뛰려고 합니다. 누구가 제안한 거냐, 어느 당이 제안한 거냐에 따라서 서로 협력이 잘 안 되는 것은 결국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고요. 네, 부산이 엑스포를 과연 유치하게 되느냐 11월에 결정이 나는데요. 이 변수와 그다음에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 양당의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 엑스포 유치는 사실 이걸 가지고 선거 유불리를 따지는 것 자체가 저는 참 불경스럽다 하는 생각이고 이거는 부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부의 문제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관, 정부, 온 국민이 합쳐서 올 11월에 부산이 2030 엑스포 유치지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차원에서 정략적으로 접근한다든지 정치 위불리를 따지는 것은 저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산업은행 부산 유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반드시 이행돼야 되고 이를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고 또 이제 산업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국토부의 검토를 거쳐서 지방 이전 대상 기관으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도 산업은행법 4조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거분이 아마 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서병수 의원은 본점을 부산으로 하는 것으로 또 김두관 의원은 대한민국 어디나 하는 것으로 하나만 하는 거고 또 한 분은 정관을 개정하는 것, 정관에 두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제가 기억하는데요. 반드시 본점을 부산 이전으로 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이 4월에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애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발언과 달리 민주당에서는 정책위의장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사실상 법을 위반하고 정치적 선거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 또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원점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민주당 공식 논평을 냈습니다. 그다음 며칠 전에 대정부 질문에서도 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면서 무리하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서 상당히 염려됩니다. 물론 부산의 민주당 의원님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공식적인 민주당 당론은 무엇인지 또 이런 데 대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비판하는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셨는지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2030 월드 엑스포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다 돼갑니다. 네네. 11월 달이면 사우디하고 치열한 경쟁을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그동안 국제 외교 무대에서 쌓아올린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가지고 사우디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부산에 유치될 걸로 봅니다. 이것은 국민의힘에 유리하다, 민주당에 유리하다 이런 차원의 당리당략적 측면에서 접근할 문제도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국회, 그다음에 정부, 정치권 한마음 한뜻으로 2030 월드 엑스포를 부산에 유치를 해가지고 전 세계 6천만 명이 부산을 찾는 네. 그렇게 해서 부산이 글로벌 도시가 되고 다시 한번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 2030 특별위원회, 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박재호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네네. 여야가 힘을 모으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산업은행이 있습니다. 부산은 제2금융도시로 지정이 된 지 15년이 다 돼 가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제2금융도시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산업은행은 반드시 부산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왔을 때 산업은행의 기능과 역할이 오롯이 발휘가 돼가지고 부산이 제2금융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산업은행법을 고쳐서 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둔다. 법 개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산업은행 구성원들이 전부 다 동의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부산에 와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오고 네. 이래가지고 산업은행 구성원들의 동의를 좀 받아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어떻습니까? 법도 안 고치고 법에는 지금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 두게끔 돼 있는데요. 법도 안 고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죠. 산업은행 구성원들이 전부 반대를 해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강제 이전을 하게 되면 산업은행의 기능과 역할이 부산이 제2금융도시로 발돋움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 바꾸고 구성원들의 동의 좀 설득도 하고 이래가지고 부산에 딱 왔을 때 제2금융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와 과정을 밟아달라.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요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순리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개정이 선행돼야 된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 전에 보증기금이 대구로 이전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전할 때도 행정 절차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랑은 좀 다르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데 사회서비스원도 법이 제정되기 전에 전부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법이 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그러한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마쳤다는 것이고요. 그 전에 14단계인가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 법 개정하고 나서 하겠습니까? 이전에도 그러한 일들이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져 왔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법 개정 운운하는 것이 역시 우리 윤석열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발목 잡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업은행 구성원들의 동의와 설득, 그다음에 지금 이제 산업은행법에는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 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구성원들의 어떤 동의와 설득을 통해서 내려왔을 때 부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극렬하게 반대해가지고 가기도 싫은데 강제로 그냥 막 밀어붙여가지고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내려보냈을 때 부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급하게 할 것이 아니고 절차와 과정을 거쳐가지고 순리대로 해야 부산에 도움이 되는 거지 뭐 때문에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부산 지역구 공천 문제가 남아있죠.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가 지금 떠돌고 있는데요. 물갈이, 인재난 이 두 단어가 떠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집권여당 먼저. 네. 제가 아까 했으니까 이제 먼저 하세요. 네. 지금 부산에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검사들이 몇 명이 내려온다.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윤핵관들이 어디에 온다더라. 이런 이제 언론 보도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공천이 돼봐야 되겠지만 공천이 대통령과 가깝고 또는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공천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부산의 미래를 위해 가지고 실력,
능력,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이 최우선시돼서 공천이 돼야지 검사 출신이라고 오고 대통령과 가까운 윤핵관이라고 공천받아 오고 이래버리면 부산이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문들이 뜬 소문이길 바란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뜬 소문이고요. 출처도 근거도 없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실력과 능력, 부산의 미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우수한 인재를 공천해야죠. 그래서 김기현 당대표도 시스템 공천 말씀을 하셨고 저도 지난번에 혁신위에서 그런 제안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오는 말들은 당사자도 인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들이 상당히 나오는데 그것은 아마 우리 부산 시민들의 항상 선거 때만 되면은 물갈이, 새로운 인물에 대한 그런 갈망들이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위적인 공천, 위에서 내려 찍는 공천 이런 건 절대 있을 수가 없고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가 저는 그렇게 할 일 만무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부산 시민들이 바라는 참된 정치인, 헌법 7조가 정하는 국민께 봉사하고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참신한 인물들도 찾는 노력도 할 것이고 기왕에 또 실력을 인정받고 잘하는 분들은 그대로 또 이어지겠죠. 결국은 선거에 꽂힌 민주주의 꽂힌 선거에서는 민심의 방향대로 저는 공천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인재난에 대한 그런 얘기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1990년 1월 22일 날 3당 합당이 됐습니다. 30년 넘는 세월 동안 말하자면 우리 부산은 특정 정당이 국민의힘이 부산을 거의 석권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자리는 줄고 인구는 줄고 젊은 사람들은 서울 수도권으로 김해, 양산, 창원으로 다 빠져나가고 정말 부산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정치에 경쟁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민주당 간판을 달고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지난 30년 동안 끊임없이 도전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도전을 해오면서 많은 이제 출중한 사람들도 있었고 노무현, 문재인이라는 걸출한 지도자들도 배출을 했고 내년 총선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구나 지난번에 이제 구정 운영의 경험이 있는 구청장 출신이라든지 또는 시의원 출신들 많이 있습니다. 역대 민주당 후보들 중에 가장 역량 있고 가장 준비가 잘 된 후보들을 내년 총선에 저희들이 배치를 해가지고 부산의 실질적인 발전을 이끌어내 오겠다라는 그런 다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김 의원님 말씀. 네. 저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런 자연의 이치가 정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2018년 지방선거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싹쓸이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오고돈 전 시장, 여러분들 익히 아시다시피 일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16개 기초자치단체장 중에 13곳을 석권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 한 곳도 유지 못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일로서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일을 못하면 어느 정당 할 것 없이 저는 갈아야 되고 그것이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명한 부산 시민들은 이번에도 잘하는 정당, 잘하는 정치인에게는 여전히 힘을 실어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래서 선거는 평가입니다. 중간 평가죠. 국정 운영 세력과 집권 세력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했는지 그 성적에 대한 평가,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바로 내년 총선이 될 거다. 이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보태자면 지금 우리 윤석열 정권은 반쪽입니다. 169석 민주당이 단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라도 내년 총선에는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줄 것을 좀 부탁드리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민생에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만 열면 야당 탓, 언론 탓, 전 정부 탓, 않습니다. 과거 탓 이런 거 하는 집권 여당에게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맡기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하기 싫고 안 하는 것들 지금 개혁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판받으면서도.
그런 노력들을 국민들은 알아주시라고. 그래서 합니다. 지지율이 그렇게 나옵니까? 아, 지금은 지지율 유지한다고 한번 봅시다. 해야 될 거 안에서 모든 손톱기를 남겨둔 게 문재인 네, 두 분 정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열띤 토론을 벌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제는 두 분께 마무리 발언 청해 듣겠습니다. 김 의원님. 아,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정치가 국민께, 시민께 희망이 돼야 되는데 참 많이 아프고 힘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끝이 났지만 여전히 민생고는 참 끝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식당 알바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해서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만 2시간 정도라도 힘든 식당 사장님들께 힘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고, 그리고 정치는 저는 늘 시선이 민생 현장에 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민주당에도 기회를 주신 부산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정치를 보십시오. 정말 부족한 거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더 조금은 낫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완성을 위해서라도 완전한 정권 교체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 2030 부산 엑스포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서도 원팀이 돼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시장, 자치단체장 하나가 되어서 오로지 부산 발전과 대한민국 미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꼭 힘을 실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 의원님. 네. 네. 부산이 참 어렵습니다. 일자리는 줄고 있고 인구는 줄고, 또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 수도권으로 뭐 김해, 양산, 창원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어려운 부산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민주당의 역할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2029년도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결정되는 2030 부산 월드 엑스포를 반드시 이곳 부산에 유치를 해가지고 전 세계 6천만 명의 세계 시민들이 우리 부산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던 국가 균형 발전, 이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가지고 확실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산업은행 부산으로 이전시켜가지고 부산이 실질적인 제2금융도시로 활짝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량을 모으겠다라는 다짐의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손톱만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과성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바쁘신 두 분 어렵게 모셨는데 굉장히 열띤 토론을 벌여주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분 정말 감사하고,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